이 영상을 아주 주의 깊게 봐. 이 사람은 집 4층 창문에서 뛰어내린다. 눈이 입구를 덮었어. 이 사진을 봐. 사람들이 길로 나가려고 눈의 터널을 파고 있어. 감차카반도, 러시아 극동 지역이야. 2026년 1월 60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어. 최소 2명이 눈에 파묻혀 사망했어.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한 러시아 군인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는 얼어붙은 플라스틱 병을 깨물어서 얼음을 녹여 마실 물을 얻고 있어. 이제 이 눈 내리는 장면들과 물이 없는 저 군인을 연결하는 무언가가 있어. 지금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일이야. 계속 시청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걸 보여줄 테니까. 저 군인과 저 도시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감차카에서는 1월 첫 몇 주 만에 2m가 넘는 눈이 내렸어. 그 전 12월에는 거의 4m나 내렸고, 이건 단순히 눈이 많이 온 게 아니야. 어떤 건물은 2층, 다른 곳은 4층, 심지어 5층까지도 눈이 쌓였어. 사람들은 문을 열 수가 없어서 눈 속에 터널을 파고 또 파. 마치 광산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저 인도까지 나가기 위해서 말이야. 당국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 눈을 치울 제설 차량은 어디에 있고 소금을 뿌릴 트럭은 어디에 있으며 이 모든 걸 작동시킬 연료는 어디에 있지? 그들은 오지 않았고 2명이 목숨을 잃었어. 지붕에서 쏟아진 눈이 그들을 덮쳤고 구조대는 도로 정리에 바빴어. 가게의 빵, 우유, 달걀 등이 점점 사라졌어. 보급 트럭이 올 수 없었거든. 단 한 번의 눈보라로도 도시 전체의 식량 공급이 끊겨버렸어. 하지만 이런 일이 동쪽에서 벌어지는 동안 8,000km 떨어진 곳에서도 똑같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바로 시베리아의 중심, 이르쿠츠크 지역이야. 2026년 1월 온도계는 영하 5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 이 온도에서 보호장비 없이 있으면 몇 분 만에 죽을 수 있어. 하지만 이르쿠츠크에 사는 사람들은 더 큰 문제를 겪었어. 전력망이 붕괴된 거야. 전기가 없으면 난방도 할 수 없고, 난방이 없으면 영하 55도에서 집 안에서도 얼어 죽을 수 있어. 가족들이 얼어붙고 학교도 문을 닫자 정부가 해결책을 내놨어. 68개의 난방소 고체 연료 난로가 설치된 텐트가 2,000명 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어. 잠깐만 이 상황을 생각해봐.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국이며 여러 나라에 가스를 수출한다. 그리고 자기 나라 국민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모닥불이 있는 텐트로 가고 있어. 자, 그럼 왜 전력망이 붕괴됐을까? 아니, 온도 때문이 아니야. 시베리아는 원래 이런 겨울이야. 문제는 유지보수였어. 전력 인프라는 수리가 필요했고, 변압기도 교체해야 됐고, 송전선도 현대화가 필요했지. 하지만 돈이 없었어. 이제 다른 지역인 러시아 석탄 생산 중심지 케메로보로 가보자. 집을 따뜻하게 할 석탄이 꼭 필요한 곳이 케메로보야. 그런데 2024년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이 지역의 열대 석탄 회사들은 이익이 930억 루블에서 겨우 31억 루블로 93%다 감소했어. 이익이 거의 없었지. 세금이 없어. 세금이 없으니 지방정부는 돈이 없는 거야. 그리고 2025년 말에는 이 지역이 예산에서 34%의 적자를 기록했어. 난방 시스템이 고장나기 시작했을 때 그걸 고칠 돈도 없었고 수리팀에게 줄 돈도 없었어. 그리고 그 다음엔 모스크바가 있지. 모스크바는 늘 달랐어. 권력 중심지로 모든 게 잘 돌아가고 다른 지역 문제와는 거리가 있어. 하지만 2025-2026년 겨울에는 모스크바도 금이 가기 시작했어. 교외 버스망이 붕괴됐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백 미터에 이르는 줄을 서서 기다렸지. 기온은 영하 25도였어. 5분마다 도착해야 할 버스가 1시간씩 늦거나 아예 오지 않았지. 이유는 운전기사가 없었기 때문이야.
많은 운전기사들이 동원되어 전쟁터로 보내졌거나 나라를 떠나 도망쳤거든. 설상가상으로 운송회사들은 버스 운전기사를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어. 러시아 정부는 수도 대중교통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그래서 다시 그 얼어붙은 병을 물고 있던 병사 이야기로 돌아가게 돼. 그는 드니프로 강 근처의 크링크 지역에 있어. 겨울이고 기온은 영하야. 그리고 그는 물도 없어. 네가 전투 중인 병사라면 세 가지 기본적인 것이 필요해. 음식, 탄약, 그리고 물이야. 가장 기본적인 것인 물조차 전선까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 그건 트럭들이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물류가 무너졌다는 뜻이야. 그 병사는 고립된 거고 그뿐만이 아니야. 러시아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갑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왔지만 이제 2026년이 되었어. 러시아 군인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에 실려 이동하고 있어. 중국산 사륜 오토바이에 뒤에는 열린 트레일러가 달려있어. 방탄도 없고 보호도 없어. 6명의 군인이 열린 금속 트레일러에 앉아있어. 드론이 공격하면 모두 죽고 파편이 맞아도 모두 죽어. 그리고 장갑차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글쎄, 그 장갑차들은 파괴됐고 러시아 산업은 필요한 속도로 새 장갑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사륜 오토바이, 오픈 트레일러, 작업장에서 직접 용접한 금속으로 임기응변하고 있어. 그중 가장 이상한 전술이 있어. 러시아군은 수직형 개인 은신처를 사용하고 있어. 이 구조물들은 위장된 캡슐처럼 생겼고 병사의 몸 전체를 완전히 덮어서 관찰을 위한 작은 구멍만 남겨두지. 왜 그럴까? 우크라이나 드론 영향인가? 이 드론들은 병사를 발견하면 체열을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가 있어서 곧장 돌진해서 폭발해. 그래서 러시아군은 열 신호와 시각적 신호를 줄이려고 이런 구조물을 만들었지만 엄청난 문제가 있어. 이 캡슐들은 이동성과 상황 인식을 극도로 제한해. 그 안에 있는 군인은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고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볼 수 없어. 맞아. 적 보병이 접근하면 그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일부 관찰자들은 이런 구조물이 샤워실이나 화장실에 쓰이는 상업용 휴대용 텐트로 즉석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결과는 같아. 캡슐에 갇힌 병사들은 무방비해져. 이건 혁신이 아니라 절박함이야.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건 뭘까? 얼어붙은 도시, 물 없는 병사, 쿼드바이크, 캡슐 속 병사들. 2026년에 확인해봐. 러시아는 15조 5천억 루블의 군사 예산을 승인했어. 이건 연방정부 전체 지출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이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규모 대비 가장 큰 군사 지출이야.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지역 예산들은 삭감됐어. 이르쿠츠크에서 변압기를 수리할 돈은 미사일로, 캄차카에서 제설차 연료는 탱크로 갔어. 우크라이나에서 말이야. 모스크바의 많은 버스 운전사들이 전선에 나가 있어. 난방을 고쳐야 할 정비팀들은 군용 차량을 수리하고 있지. 러시아는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돈을 빼고 있지만 그 결과는 보이지 않아. 세계 최대 가스 수출국 시민들은 텐트에서 얼고, 담수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 군인들은 얼음을 녹여 마셔. 도시는 눈에 파묻혔지만 구조는 없어. 기계들은 멀리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야. 러시아는 2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잃었어. 기업들은 직원을 찾지 못하고 공장들은 문을 닫고 있어. 이제 정부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강제로 진입시키는 정책까지 고려하고 있어. 주요 대상은 여성들이지만 문제가 생겨. 러시아 정부는 항상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홍보해왔고 여성은 어머니이자 가정주부로 여겨졌어.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공장으로 내몰려고 해. 이건 명백한 모순이야.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소련이 건설했던 인프라, 그동안 러시아를 지탱해온 바로 그 인프라가 마침내 완전히 무너졌어. 이제 예비 자원과 재건 자금이 없어. 모든 돈이 전쟁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야. 사실 2026년의 겨울은 단순히 힘든 겨울이 아니야. 이것은 러시아의 시험이지만 그들은 실패 중이야.
유명한 장군 겨울은 항상 러시아의 큰 동맹이었어. 나폴레옹을 무찌른 것도 히틀러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준 것도 바로 그였지. 하지만 이제 그 장군이 자기 나라를 등지게 된 거야. 한편 캄차케는 눈이 더 내리고 이르쿠츠크에선 더 많은 집이 얼고 군인들은 살아남으려 얼음을 녹이고 있어. 2026년의 러시아는 과거의 제국들을 무너뜨렸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정작 자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지. 그리고 역사는 이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미 보여줬지. 그리고 당신은 러시아가 2026년 내내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부 붕괴가 어떤 변화화를 강요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러시아 상황을 다르게 보게 했다면요. 이 내용을 공유하고 더 많은 분석을 원하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